다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뱅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의 거래소죠. 몇 주간 행보할 것 같다. 왜?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낸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알고라님 미국 ETF 이슈로 가는 장 당분간 기대해 줘보세요. 촬영 시각은 11월 22일 낮 12시입니다. 자, ETF 상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업데이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11월 17일 날 첫 번째 데드라인 있었고요. 프랭클린 ETF도 11월 17일 날 첫 번째 데드라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X 두 번째 데드라인이 21일이었습니다. 자, 해시덱스 ETF에 대해서 연기 결정 났던 건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두 개의 ETF에 대해서도 연기 결정이 났습니다. 글로벌 X 승인 연기 결정을 했고요. 네,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나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세컨드나 서드나 파이널 데드라인이 12월에 있나라고 보면 12월에 있는 데드라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는 데드라인이 뭐냐? 파이널 데드라인으로 1월 10일에 옵니다. 누구께? 아크 21 쉐어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 이때가 중요한 건 뭐다? 파이널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연기 결정이 안 됩니다. 승인 혹은 거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이때 아마 승인할 거다. 그리고 이때 승인을 할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같은 식의 논리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꺼번에 해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신청 러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블랙락이 신청해서 화제가 됐었죠. 피델리티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한 곳이 피델리티가 7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뭐 바네크, 21쉐어즈,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아이쉐어즈, 이게 블랙락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신청 현황을 보면 여기가 데드라인을 보면요. 넥스트 데드라인을 보면 12월 26일, 12월 25일, 24일, 12월 5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돼서는 데드라인이 12월에 있어요. 이때 뭔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 논리적으로는 일단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부터 먼저 승인이 돼야지 이더리움도 승인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봤더니요.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뭐냐? 그레이스케일이 GBTC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ETF로 전환할게요 라고 했더니 SEC가 안 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낸 거죠. 왜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 라고 했더니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준 거죠. 이게 뭐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는데 왜 현물은 안 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인용한 건 뭐다?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현물도 당연히 되겠지라는 걸 그 논리를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부터 먼저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ETF 이슈가 연말까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월 달에 ETF 승인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SEC가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현물 ETF 관련돼가지고 이 막 관련 담당 부서가 이 운용사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야, 이거를 비트코인을 이게 정산을 해줄 때 현금 기반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현물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현금 정산을 요구했다? 라고 해서 트윗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건데 이걸 현금 기반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뭔가 비트코인의 매수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네이선 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거를 현금으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정산하느냐의 경우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는 ETF의 순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달러를 운용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운용사는 ETF를 돌려주는 거죠. 그럼 운용사에게 전달하고 운용사는 ETF를 돌려주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만약에 in-kind creation 이게 만약에 현물 정산이다라고 하면 ETF의 순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을 운용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운용사는 ETF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ETF를 운영하는
어떤 운용사가 현금을 받아서 그래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ETF로 이제 현금을 준 쪽한테 주느냐, 아니면 비트를 받아서 그냥 ETF 랩을 싸서 그쪽에 주느냐의 차이인데, 요거 관련돼서 네이슨님의 설명을 보자면 차이가 없다. 예. 왜? ETF 운용사들은 펀드에 있는 자산을 벤치마크 자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금 정산으로 하건 비트 정산으로 하건 어쨌든 나부, 순자산 가치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이서님의 설명은 뭐냐면, 오히려 현금 정산하는 방식이 아예 비트를 갖다 주는 것보다 비트 수요를 더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제상 비트코인을 다루지 못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서 못 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방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딜러들도 비트 ETF 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규제상 비트코인을 못 다루니까 현금을 받아서 이걸 비트코인 하는 거니까 현금 정산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못 다루는 딜러들도 ETF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ETF 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뭔가 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비트코인 수요는 더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이 딱히 새로울 거에 없는 뉴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협상은 계속된다는 신호다라는 거고요. 협상을 계속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승인 안 해줄 거면 협상할 이유가 없죠. 승인을 해주려고 하니까 협상을 계속하고 있겠죠. 실제로 돈다모 언니도요. 이게 아까 제가 1월 10일 날 오는 게 아크 거라고 했잖아요. 돈다모 언니 운영사. SEC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낙관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진짜 실무자 많이 만나고 있고 그들이 우리한테 정말 매우 디테일하게 뭔가 질문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아크가 서류를 3번째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SEC가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쳐서 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참고로 이제 그 3번째 업데이트한 곳에 보면은 이 수수료가 나와요. 아크는 ETF 수수료로 0.8%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 0.8%는 참고로 연수수료입니다. 예전에는 0.7%를 표시했는데 0.8로 높였대요.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더 많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0.8인데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라고 보면 미국의 상장 ETF 평균은 0.54%입니다. 0.8이면 높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 선물 ETF 있잖아요. 프로쉐어즈. 여기가 95예요. 0.95%. 이거보단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그 ETF가 없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꿀을 빨았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이게 무려 수수료가 2%입니다. 2% 수수료를 내고도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도 훨씬 낮게 지금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게 95고 선물이 아니라 현물에 투자하는데 8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8%를 수수료 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이겠습니까? 그 수수료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자산 똑같은데 수수료를 훨씬 적게 내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뒤늦게 시장에 선보이게 될 승인은 같이 승인을 받아도 시장에 상장하는 건 각각 상품마다 다를 수 있겠죠. 좀 늦게 상장하게 되는 ETF의 경쟁력은 뭘까요? 수수료를 낮추는 거죠. 그럼 향후에 수수료 경쟁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상장 ETF 평균 0.54%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높았어요. 그러다가 경쟁이 붙으면서 지금 점점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시면 그냥 S&P 500 따라하는 거, 코스피 200 따라하는 거, 이건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뭔가 특이한 종류의 상품을 전략 ETF를 내놨을 때는 수수료를 더 받아요. 왜? 다른 곳과 다른 곳이 비슷한 상품이나 경쟁력의 상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좀 더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자산이 똑같기 때문에 수수료 경쟁이 붙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제가 상상한 게 뭐냐면요. 키움증권의 지금 주식거래 수수료가 0.015%입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평생 수수료 무료 이런 걸 내세운 데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개미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움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업비트가 보니까 0.05%더라고요. 그 워너마켓에서 비트 살 때.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 비트 ETF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TF는 주식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권 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ETF 펀드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수수료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ETF가 정확히 추적하고 있다면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펀드,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내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인에 대한 양도세를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향후에는 그냥 ETF로 거라는 게 또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얘기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코인베이스가 악재다. 왜? 코인베이스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투자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잠시 수수료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봤더니 그레이스케일이 어제 SEC ETF 담당 부서와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팅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승인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승인을 낙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인베스코와 갤럭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21 쉐어즈 설립자, 뭐 본인들이 아마 ETF 신청을 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야, 이거 승인할 것 같아. 지금과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블룸버그 애널도요, 이게 이제 1월 승인 가능성이 90%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따 설명드릴 바이낸스 합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90%야. 그러니까 거의 승인될 것 같다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고 CEO가 거부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리스크로는 바로 코인베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지금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약간 소송을 벌이고 있고 뭔가 이제 미등록 증권거래소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 맡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시 공유 계약을 코인베이스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기 때문에 ETF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제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오고, 코인베이스가 리스크라고 했지만 코인베이스가 현물 시장의 상당 부분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SEC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도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보다는 승인 쪽이 가깝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승인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거부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낸 분은 거의 이분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비트고 CEO. 하여간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은, 돈의 흐름은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 암호화폐, 약간 ETP 해가지고요. 이 P는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ETF, ETN 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노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운용 자산이 91% 늘었다라는 겁니다. ETF가 승인될 것 같으니까 그 비스무리한 상품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고, 디지털 투자 상품에도 역시나 지난주에 보니까 순유입됐고 8조 원석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지금 현재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1000BTC 이상 보유 고래 주소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연중 최대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들이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신규 활성 주소 비율도 연내 최고다라고 합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봤더니 1BTC 미만 보유 월렛이 한 달 만에 150만 개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저변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갑은 까봐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갑 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긍정적이죠. 게다가 이 펀딩 비율을 보니까 블룸버그 분석하기에, 야, 이거 지난 강세장, 21년 강세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펀딩 비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기술적 지표도 뭔가 상승 쪽으로 점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만약에 내년에는, 그리고 내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더니 코인쉐어즈 리서치 책임자가 14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희망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CEO는 암호화폐 겨울이 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ETF 승인, 요거는 산업의 분수령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고요. 기술적 지표 보니까 포물선 강세장 진입해서요, 25년까지 2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우리 돈나머니에 비하면 되게 약한 전망인데요. 20만 달러, 2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플랜 B도 상승장을 점쳤습니다. 자, S2F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봤더니 오른다, 내년에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린 엘든, 이분 매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이분 약간 분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2년간 가격 상승을 확신한다
라고 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1,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라는 거고 이 번스타인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25년 상반기 3조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시총이 3조 달러니까 지금보다는 4배에 달한 수치죠. 지금 대충 36,000달러니까 3, 40이 한 13만 달러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십만 달러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스트라이크 CEO인 잭 말러스, 알살바도르 대통령하고 같이 뭔가 연단이 올라서 연설했던 사람이죠. 네, 수십만 달러 문제없다라고 아주 희망회로 뿜뿜 돌렸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뱅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의 거래소죠. 몇 주간 행보할 것 같다. 왜?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요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낸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43억 달러에 합의한 거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횡보 전망 요 보고서를 냈을 때는 37,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텐데 한 1,000달러 정도가 밀렸어요. 지금 그 바이낸스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게 바이낸스 이슈가 크게 악재냐? 만약에 더 큰 악재였다면 더 밀렸어야 됩니다. 35,000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36,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게 없는데 바이낸스 이슈가 터졌지만 그래도 가격 흐름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우 블록체인 같은 윌리 우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 밑으로는 절대 안 가라고서 자신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린 알단 같은 경우에도 3만 1,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선으로 봤거든요. 그 선에서 다시 올라올 것 같다. 단기 하락하더라도 라고 얘기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3만 달러 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이슈 때문에 밀리더라도 생각보다 덜 밀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상승을 촉진할 만한 상승 방향으로 촉진할 만한 뭔가 촉매제는 딱히 없다는 거. 기대감이 더 커진다 정도밖에 없다라는 점이 비트코인 연말까지 가격에는 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 투자 본인의 책임입니다.